네, 오늘 시장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하루장터 시간입니다. 좀 시장이 부진한 만큼 이슈를 자세하게 파헤쳐 봐야겠죠. 오늘은 이 세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진 과장, 이지은 대표, 그리고 이주호 본부장 모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정말 다양한 섹터가 이슈가 올라왔는데요.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슈는 어떤 건지 첫 번째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이제는 금융자산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승인이 됐다고 하죠. 오늘 관련한 종목들, 위지트, 우리기술투자, 한화투자증권이 무더기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테마주가 오르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잡아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세 분 통해서 부정인지 긍정인지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관련주 잡아봐야 될까요? 세 분 팻말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주시죠. 일단은 부정 의견이 우세하고요. 이지은 대표님 혼자서 긍정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화진 과장님 통해서 부정 의견을 먼저 들어볼게요. 미국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했다. 뭔가 큰 의미인 것 같은데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걸까요? 단기적으로는 문제 부정적이고요.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긍정적인 흐름으로 좀 갈 수 있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느 정도 그동안 비트코인이 최근에 급등했던 이제 흐름 자체가 이제 ETF에 대한 이 현물 승인이 거의 한 몇 개월 전부터 계속 꾸준히 좀 나왔다는 점을 봤을 때는 충분히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매물이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신에 결국에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게 게임 쪽으로 이제 파생되는 이쪽에 대한 이런 흐름들은 좀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반감기 자체가 어느 정도 조만간 좀 충분히 좀 다가올 시기가 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만약에 이런 단기적인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지금은 좀 어느 정도 비트코인 시세는 좀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위믹스나 이제 엑스플라나 네오핑과 같은 이런 게임 관련 코인들 같은 경우는 10% 정도 관련 상승 흐름이 보여왔습니다. 사실 이 코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조금 주가가 어느 정도 많이 빠져왔었던 흐름을 보여왔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좀 금리 인하 시기이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이런 수급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게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저는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향후에 이런 코인 관련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늘 우리기술투자나 하나투자증권 같은 종목들이 조금 많은 이제 급등했던 흐름들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추후에는 좀 다른 코인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단어 산업 자체에도 충분히 파장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 섹터 쪽, 특히 게임 섹터 쪽이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특히 P2E 사업을 하고 있는 위메이드가 좀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게임 관련주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상황인데 이주호 본부장님도 부정 팻말을 들어주셨단 말이죠. 그러면은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사실 오늘은 급등이 나오긴 했는데 재료 소멸성으로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실까요? 이게 오늘 반짝 이슈로 오른 게 아니고요. 그동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왔었고, 그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지금 오늘 단기성의 이슈로 상한가 간 종목들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변동성이 지금 크고, 과거에도 비트코인 관련 이슈들이 있을 때 이런 비트코인 국내 관련주들은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또 급락하는 모습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를 저도 중장기 관점으로 봤을 때는 괜찮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주의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수익권에 들어가셨다고 한다면 좀 분할 매도로 좀 차익 실현을 좀 챙기고 수익을 챙기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좀 보시면 좋겠고, 신규 접근은 조금 위험하지 않나. 그리고 오히려 신규 접근을 하려면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괜찮지만 이거를 좀 어느 정도 보겠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기에는 좀 변동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때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됐는데 아직 이더리움하고 리플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또 앞으로 더 가상화폐 쪽으로 조금 더 긍정적인 시세를 줄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 이슈에 의해서 급등이 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도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꼭 주의하셔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테마적인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지은 대표님은 또 홀로 긍정 팻말을 들어주셨는데 이렇게 되면은 국내에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생길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건지 비트코인 가격도 지금 20만 달러까지 오를 것이다 그런 전망도 있잖아요. 네. 그럼 관련주들도 훈풍을 좀 이어받게 될까요?
일단은 제가 긍정을 드렸던 이유는 저도 이제 단기적인 변동성이 커서 사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의 영역이지 신규 분들이 매수하기에는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오늘 이 ETF 승인으로 인해서 지금 뭐 관련주들이 되게 좀 파생이 많이 됐어요. STO 관련주라던가 게임 관련주라던가 그리고 또 가상화폐 관련해서 뭐 업비트 관련주들도 굉장히 탄력이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좀 다양한 테마군들의 종목들이 좀 연결고리를 갖고 움직이는 경우에는 이 안에서 순환매가 또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지금 반감기라던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뭐 이더리움에 대한 ETF 승인이라던가 이런 이쪽에 관한 분위기들이 너무 잘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변동성은 있긴 하겠지만 절대 이제 놓고 볼 수는 없는 그런 테마성 이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긍정 의견을 드렸고요. 또 이번에 이제 현물 ETF 승인으로 인해서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라던가 그리고 또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좀 더 유입될 수 있다라는 점은 전반적으로 이 관련된 연결고리가 있는 섹터들에게는 좀 좋은 부분으로도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관련 이슈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그때 시장에서 관련주들 영향을 받을 거고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긍정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비트코인 ETF 관련된 또 종목들에 대한 전략 짜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오늘 정말 흐름이 좋았던 카카오 그룹 관련주입니다. 이제는 반등의 시간이 온 건지 오늘 카카오 주가가 지금 2달 넘게 상승 추세 이어가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요. 카카오페이랑 카카오뱅크까지 오늘 장대 양봉을 보였습니다. 카카오가 9개월 만에 6만 원을 돌파했는데 과연 국민주 자리를 되찾을 수 있을지 세 분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카카오그룹주 부정일까요? 긍정일까요?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올긍정 나왔습니다. 카카오가 사실은 뭐 한 지난달까지만 해도 좀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었는데 정말 확 바뀐 것 같아요. 이화진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과연 카카오그룹주 오늘도 흐름이 좋았는데 더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조금은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물론 이제 카카오에 대한 이슈는 어느 정도 대표 관련 이슈 리스크가 좀 충분히 좀 있다고 생각하고는 있지만은 그동안 워낙 이제 작년에 주가가 많이 빠졌던 이슈들이 어느 정도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충분히 좀 개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카카오도 이제 하나의 이제 그룹으로서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나 아니면 카카오페이, 그리고 카카오뱅크 오늘 이런 상승 흐름이 좀 나아졌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 이제 이런 자체에 대한 이제 이슈들 물론 작년에 어느 정도 이제 AI 관련된 생성형 AI 모델을 먼저 출시하기로 했었지만 이게 어느 정도 지연이 되었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빠졌다는 것은 그만큼 네이버가 어느 정도 출시를 하게 되면서 시장에서 생각보다 좀 분위기가 좋았었고 특히나 실적이나 이런 광고에 대한 어느 정도 이런 유입이 어느 정도 충분히 나와줬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카카오도 그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카카오 게임주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의 카카오 그룹들이 작년에 워낙 이제 실적이 안 좋았던 측면에서 어느 정도 기저 효과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카카오는 향후에 AI 모멘텀이 좀 남아 있는 좀 상황에서 이제 카카오뱅크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카카오는 그게 특히 그것이 나왔죠. 뭐 토스 IPO에 대한 이슈도 나왔었고 결국에는 온라인 이런 대한주택담보대출 대한대출에 대한 이슈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런 관련된 제휴사들 한 11개 이상에 대한 제휴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은행권이더라도 충분히 대환대출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이 오늘 시장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향후에 카카오에 대한 유저들에 대한 유입이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카카오 그룹주에 대한 뭐 주가 평가도 아직은 좋지 못한 상황에서 정말 앞으로의 흐름을 보면 흥미로운 주가 흐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주호 본부장님도 긍정을 주셨는데 그럼 뭐 카카오 그룹주가 전체적으로 다 같이 좀 강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견으로 봐도 될까요? 네, 일단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다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고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뭐 이슈들이 많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뭐 이거에 이제 여기서 더 간다, 뭐 더 못 간다 이런 거보다는 앞으로 이제 지금 카카오가 그러한 이슈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주가 자체는 봤을 때는 과거에 고점이 17만 3천 원이었는데 지금 그거 대비하면은 정말 많이 빠졌거든요.
그리고 경영 쇄신을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이 다 작용하면서 지금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지금 여기서 단기적으로 반등하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은 충분히 있다. 그리고 AI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실적에 대한 개선, 그리고 지금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외국인 결제량 증가, 그리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토스뱅크에 비해서 저평가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매력적인 것으로 부각이 되면서 다 같이 지금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뭐 지금 과거 사건들 때문에 뭐 지금 뭐 조사를 받고 있는 경영진에 대한 이슈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미지가 쇄신되면서 좀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면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뭐 어떤 도덕적인 사건에 또 휘말리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이번에 반등은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최근에 토스 IPO 얘기가 나오면서 카카오페이랑 뱅크도 좀 높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지은 대표님도 뭐 카카오그룹주를 전체적으로 다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지 카카오페이랑 뱅크가 오늘 또 급등이 나왔잖아요. 지금 주목해봐도 괜찮을 타이밍일까요? 저는 일단은 좀 주목을 해봐도 괜찮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 뭐 따라잡기 매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따라잡기 매매보다는 살짝 눌렸을 때를 공략해 보시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일단 드리고 싶고, 또 오늘 지금 현물 ETF 승인 관련해서도 좀 엮일 수 있는 부분이 카카오뱅크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원의 원화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재료를 또 엮여서 시장에서 반응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임원진의 교체라던가 그리고 새로운 먹거리로 또 AI를 점찍었는데 뭐 지금 시장에서는 AI 쪽으로 카카오를 포커스를 맞추고 있진 않지만 어쨌든 신규 모멘텀, 새로운 모멘텀으로 이제 AI 쪽을 점찍었는데 이쪽이 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는지에 따라서 카카오 전반적인 이제 카카오라든지 카카오 그룹주들의 좀 행방이 좀 갈라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상생활에 녹여져 있는 뭐 모임 통장이라든지 모임 카드라든지 이렇게 사람들이 일상에서 굉장히 쓸 수 있고 좀 괜찮은 부분들이 서비스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저는 충분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더 큰 탄력이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카카오 그룹주들은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급등이 나왔던 카카오그룹주는 세 분 다 올 긍정을 주셨습니다. 과연 카카오그룹주가 국민주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앞으로의 주가 흐름을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 이슈 두 가지 자세하게 파헤쳐봤고요. 이제 시간회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시간의 특징주 권재현 아나운서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정규 시장은 마감했지만 내일 시장을 또 든든하게 대비해봐야겠죠. 시간의 특징주 5가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시 성장주의 시간이 돌아온 걸까요? 시간의 거래에서 XR 또 메타버스 관련주들 다시 올라주고 있습니다. MP, 맥스트, 자이언트 스텝 같은 종목들이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에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상한가 간 기업들 참 많았죠. 에이티넘 인베스트 오늘 15% 급등한 데 이어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시세 이어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머지 두 가지 기업은 하락하는 종목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새해 첫 경영 행보 바로 6G였죠. 6G를 선행 개발해야지 AI 세계 확장에 선두를 달릴 수 있다라고 발언하기도 했었는데 센서뷰 오늘 시장에서 24% 넘게 급등했었는데 시간의 거래소는 현재 조정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바로 셀트리온인데요. 새해 들어서 정말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하락률 상위 종목에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모두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럼 5가지 종목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게요. 6G 관련주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시장에서 옵티코어, KMW, 센서뷰 같은 종목들 급등세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이재용 회장의 6G 행보 덕분인데 사실 이런 5G, 6G 관련주 이렇게 한번 급등했다가 다시 내려오고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잖아요. 이화진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6G 관련주 이번에는 좀 믿어도 되는 겁니까? 작년 몇 달 전에도 이제 5G가 한번 크게 반등 흐름이 이제 나왔었는데 이제 그때도 이제 어느 정도 6G 레드에 대한 흐름이 올해 하반기쯤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장비가 수주 물량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얘기가 좀 나왔던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6G가 왜 해야 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2년 전이죠. 2년
한 비슷한 흐름에 그때 이제 미국의 디스 네트워크사나 아니면 브라이즌과 같은 몇 조 이상의 수주들이 계속 꾸준히 나왔었던 것 같고 결국에는 이 향후에 우리가 로봇이나 뭐 자율주행이나 뭐 우주항공과 같은 이런 위성 네트워크와 같은 이런 장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장비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제 흐름들이 이제 6G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5G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이 장비들에 대한 실패에 대한 흐름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렸었던 부분이 있었고 결국에는 이 로봇이나 이런 자율주행에 대한 이 기술들이 올라오게 되면서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기술들이 결국 6G이어야만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동안 주가가 좀 많이 빠져왔었고 몇 번의 좀 반등이 나왔었지만은 결국에는 추세적인 반등이 좀 나오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는 아마 사실 투심이 쉽게는 살아나지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거는 실적으로 좀 증명이 돼야 되고 이제 수주 잔고 자체가 어느 정도 크게 조금 부각이 되어야 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뭐 기대감을 넘어서 실적이 찍혀야지만 그때 주가가 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셀트리온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드디어 이 통합 셀트리온 출범 작업이 최종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새해 들어서 주가는 최근에 가파르게 조정받고 있고 또 증권가에서 경계감 있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조 본부장님, 이 셀트리온의 주가 앞으로 어떻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동안 사실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최근에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올라온 다음에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고 지금 그리고 그동안 뭐 서정진 회장님이 얘기를 했었던 이슈들이 지금 하나씩 이루어 가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추가적으로 또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또 기대할 수 있는 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2월 진펜트라 관련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눌릴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는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여기서 이렇게 지금 조정을 받았는데 여기서 뭐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잘 지켜준다고 한다면 오히려 또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하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수급 자체는 지금 최근에 원래 12월 달에 외국인 기관이 좀 많이 샀다가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이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만약에 이 수급이 다시 한번 반전되면서 바뀌게 된다고 한다면 반등이 나오면서 탄력적인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일단은 건전한 조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조정 시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흥하해운과 대한해운이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이런 해운주들 주목해 봐도 될지 어떤 이슈가 나왔을지 이지은 대표님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지금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 거의 시간의 상한가까지를 찍으려고 하는데 수혜주 운하에서 경로를 변경을 하면서 이제 1월 말부터 해운사들이 해상 운임을 추가로 또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건데 이 얘기는 최근에 계속 나오기 시작을 했고 또 경로가 이제 변경이 되면 날짜도 더 소요가 많이 되고 이제 그 들어가는 돈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해운 관련주들에게는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은 이제 그때그때마다 소식에 따라서 어떻게 또 변동이 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주가의 추이를 보면 이제 우상향하는 흐름은 맞기는 맞지만 이게 과연 언제 어떻게 또 변화가 일어나서 또 새로운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의 흐름이 변화될지 모르는 저는 테마성 이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장기간 영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주가의 실적에도 반영이 되고 이런 향후 주가의 모멘텀이 되겠지만 지금 반짝 나오는 것은 주가 역시도 반짝 움직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흐름 정도를 체크하시고 만약에 내일 장 초반에 뭐 좀 강하다 했을 때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괜찮겠지만 이 이슈만 가지고 이 해운주들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기에는 조금 무리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